네, 이번 시간에는 Quick Sort를 배우기 전 미리 알아두면 좋은 Quick Select에 대해서 학습할 거예요. Quick Select는 정렬되지 않은 어레이에서 n번째로 큰 혹은 작은 엘리멘트를 찾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3, 5, 9, 1, 2, 4, 7 총 7개의 숫자에서 n번째로 큰 수, 지금 예제에서는 두 번째로 큰 수를 찾는 게 목적이라고 할게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전체 정렬을 한 뒤에서 두 번째 수를 리턴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타임 컴플렉시티는 전체를 정렬하는 데 필요한 시간 5의 n 로그 n이 되겠죠. 이것보다 조금 더 빠른 방법이 있는데 바로 힙을 사용하는 거예요. 힙을 사용하게 되면 두 번째로 큰 수를 찾는 데 필요한 타임 컴플렉시티는 5의 n 로그 k가 돼요. 아직 힙에 대해서 배우지 않으신 분들은 별로 걱정할 필요 없어요. 코드 없는 프로그래밍에는 코딩 테스트를 위한 힙 챕터가 준비되어 있어요. 어쨌든 힙을 이용한 5의 n 로그 k의 솔루션을 보여줘도 인터뷰어가 더 빠른 솔루션을 구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퀵 셀렉트를 생각하는 거예요. 퀵 셀렉트는 파티셔닝을 이용한 알고리즘이에요. 파티션을 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해요. 기준 숫자를 하나 잡고 그 왼쪽에는 기준 숫자보다 작은 숫자들만, 그 오른쪽에는 기준 숫자보다 큰 숫자들만 모아놓으면 돼요. 여기서 그 기준 숫자를 피봇이라고 부르고, 피봇은 주어진 어레이 중 랜덤하게 아무거나 고르면 돼요. 지금 예제에서는 그 피봇을 아무거나 찍어서 4로 잡을게요. 그럼 이제 우리의 목적은 피봇 4 왼쪽에는 4보다 작은 수들 1, 2, 3 같은 것이 들어오게 되고, 피봇 오른쪽에는 4보다 큰 숫자들 5, 6, 7, 8 이런 숫자들이 들어오게 파티셔닝을 하면 돼요. 이러한 파티셔닝을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가장 제너럴한 케이스만 설명할게요. 가장 먼저 피봇으로 잡은 4와 가장 끝 숫자를 스왑해줘요. 어레이가 7과 4로 변할 거예요. 피봇 넘버는 4인 상태에서 왼쪽 끝과 오른쪽 끝에 두 개의 포인터를 잡아줄게요. 이제 파란색 포인터의 목적은 그 포인터 왼쪽에는 피봇보다 작은 수만 들어가게 만들고, 초록색 포인터의 오른쪽에는 피봇보다 큰 수만 들어가게 만들면 돼요. 파란색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3은 피봇 4보다 작기 때문에 포인터만 한 칸 올려줘요. 이어서 5는 피봇보다 크기 때문에 파란색 포인터는 이 위치에서 멈추고, 초록색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7은 피봇 넘버 4보다 크기 때문에 한 칸 옮겨줘요. 이제 초록색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숫자 2는 피봇 넘버 4보다 작기 때문에 포인터의 진행을 멈춰요. 이제 파란색과 초록색 두 개 포인터 모두 진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두 숫자를 스왑해줘요. 파란색에 가리키고 있는 2는 피봇 넘버 4보다 작기 때문에 다시 한 칸을 올려줘요. 9는 4보다 크기 때문에 포인터의 진행을 멈추고, 초록색이 가리키고 있는 숫자 5는 피봇보다 크기 때문에 계속 진행을 할 수 있어요. 1은 피봇 넘버 4보다 작기 때문에 포인터의 진행을 멈추고 다시 한번 파란색과 초록색의 숫자를 스왑해줘요. 다시 파란색이 가리키고 있는 숫자 1은 피봇 넘버보다 작기 때문에 한 칸을 진행해주고, 9는 피봇보다 크기 때문에 포인터의 진행을 멈춰요. 초록색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9의 경우 피봇 넘버보다 크기 때문에 한 칸 더 진행을 해줘요. 지금 이 상태를 보시면은 파란색 포인터의 왼쪽에는 전부 피봇 넘버 4보다 작은 숫자들만 들어있어요. 반대로 초록색 포인터의 오른쪽에 있는 숫자들은 피봇 넘버 4보다 큰 숫자들만 들어있어요. 마지막으로 오른쪽 그룹의 가장 첫 번째 숫자와 피봇 넘버를 스왑해주게 되면은 이러한 어레이 상태가 만들어져요. 처음에 피봇으로 잡았던 숫자 4는 이곳으로 오면서 그 왼쪽에는 4보다 작은 숫자들만, 그 오른쪽에는 4보다 큰 숫자들만 오게 파티셔닝을 마무리한 거예요. 그 왼쪽 숫자들의 순서와 그 오른쪽 숫자들의 순서는 모르지만 적어도 피봇으로 삼았던 숫자 4는 어레이에서 인덱스 3에 온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럼 지금 우리가 찾고자 하는 숫자는 어레이에서 두 번째로 큰 수기 때문에 그 숫자가 무엇인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적어도 579 안에 있다 라는 것은 알 수 있어요. 그럼 어레이 579에 대해서 다시 한번 퀵 셀렉트를 진행하고, 이 안에서도 두 번째로 큰 수를 찾게 되면 전체 어레이에서 두 번째로 큰 수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579에서 피봇을 랜덤하게 7로 잡아볼게요. 그럼 다시 9와 7이 스왑이 되면서 똑같이 파란색 포인터와 초록색 포인터를 지정해요. 파란색 왼쪽에는 피봇 숫자 7보다 작은 숫자들만, 초록색 오른쪽에는 피봇 숫자 7보다 큰 숫자들만 들어오게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전과 마찬가지로 파티셔닝 알고리즘을 다시 진행하게 되면 이러한 상태로 마무리가 되고, 마지막으로 초록색 그룹의 첫 번째 숫자 9와 피봇 7을 스왑해 줌으로써 두 번째 파티셔닝이 마무리가 돼요.
5, 7, 9가 되고 피봇 넘버 7은 가운데 위치하게 돼요. 7 왼쪽에는 7보다 작은 수, 그 오른쪽에는 7보다 큰 수만 들어오게 되고 피봇 넘버 7의 인덱스를 알게 되는 거죠. 그 인덱스는 전체 어레이로 보게 되면 인덱스 5번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해당 숫자 7이 전체 어레이에서 두 번째로 큰 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퀵 셀렉트 방법의 타임 컴플렉시티는 worst case, best case, average case로 나누어져요. worst case는 주어진 어레이에서 피봇을 잡아야 되는데 그 피봇을 계속해서 최악으로 잡게 되면 퀵 셀렉트를 전체 n번 진행하게 돼요. 그랬을 때는 5n과 n이 곱해져서 5의 n 제곱의 타임 컴플렉시티가 필요하게 돼요. 베스트 케이스의 경우에는 처음에 피봇을 정할 때 처음부터 n번째로 큰 수, n번째로 작은 수를 바로 집는 경우예요. 지금 예제에서는 피봇을 한 번에 7로 잡은 경우는 파티셔닝을 한 번만 진행하면 되니까 5n으로 볼 수 있어요. 에버리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수학적 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깊게 다루지는 않고 그냥 5n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5n을 갖는 에버리지 케이스에 대한 직관을 간단하게 드리자면 n개의 길이가 있는 어레이를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곳에서 피봇을 하나 잡고 파티셔닝을 마친 뒤 다시 몇 번의 리커시브한 파티셔닝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 길이는 피봇을 어떤 것으로 잡느냐에 따라 달라요. 베스트 케이스로 피봇을 잘 잡으면 한 번의 파티셔닝으로 퀵 셀렉트가 끝나고 워스트 케이스인 경우에는 n번을 반복해야 돼요. 하지만 에버리지 케이스로 생각을 해서 가장 평균적인 것, 즉 n에서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그 다음 단계는 4분의 n, 그 다음 단계는 8분의 n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전체 타임 컴플렉시티는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4분의 n, 2의 k제곱분의 n이 되고 여기서 k는 무한대로 볼 수 있어요. 이는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무한 등비급수의 합을 생각하면 되는데 그 결과는 2n이에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에버리지 케이스의 타임 컴플렉시티는 베스트 케이스와 같은 5n을 가지게 돼요.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k번째로 큰 수, 혹은 작은 수를 평균적으로 5n의 타임 컴플렉시티로 찾을 수 있는 퀵 셀렉트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이렇게 피봇을 잡고 그 왼쪽에는 작은 수, 그 오른쪽에는 큰 수로 나누는 방식은 뒤에 배우는 정렬 알고리즘 퀵 소트에서도 사용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리고 퀵 셀렉트에 대한 임플리멘테이션은 영상 아래 콜랩 링크에서도 확인 가능해요. 그 내용을 보시면은 이번 영상에서 설명한 피봇을 랜덤하게 잡는 부분, 피봇과 어레이 끝을 스왑하는 부분, 두 개의 포인터를 잡는 부분, 왼쪽 포인터를 증가시키는 부분, 오른쪽 포인터를 감소시키는 부분, 두 포인터를 스왑하는 부분, 리커시브하게 퀵 셀렉트를 호출하는 부분이 모두 구현되어 있어요. 또한 이번 영상에서 풀어본 내용은 리트코드 215번에서도 확인 가능해요. 그럼 퀵 셀렉트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바로 다음 시간에는 같은 원리를 사용하는 퀵 소트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